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신경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못 왔었고요. 여기 한 3번 정도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이제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보고요. 근데 이번에 안 들리시나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그런 시간이 없으실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문득 응급을 요하는 어떤 질환들을 조금 정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제목은 응급을 요하는 질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일단 첫째 중추신경계 응급, 심혈관계 응급, 호흡기계 응급, 그다음에 복부 응급, 그다음에 당뇨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당뇨 환자의 응급, 이렇게 목차는 크게 4가지로 5가지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라서 이제 중추신경계 응급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과 질환들도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아마 1시간이라고 하셔서 그거에 준해서 조금 빨리 끝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중추신경계 응급이 있는데, 크게 많이 있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원래 간질바짝도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지웠습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서요. 두통, 그 다음에 뇌졸중, 현운, 의식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지러움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뇌졸중이라는 거는 우리 한방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중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통은 이제 머리 아픈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의식변화라는 거는 이제 의식이 이상해지는 거. 예를 들면 너무 졸려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하는 건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두통인데요. 이게 왜 제가 이런 거를 주제를 잡았냐면, 이제 여러 이렇게 모친이나 부친님들께서 어떨 때 이제 급하게 손을 써야 되는가라는 거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주제를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두통이 머리가 아파 오셨는 거예요. 이제 두통이 생기셨는데, 실제로 이제 두통이 있으셔서 응급실에 이제 내원하는 두통 환자는 1% 정도가 치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응급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빨리 손을 써야 된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두통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잘 하나씩 보겠습니다. 급격히 시작되는 두통인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살아면서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두통들이 이제 이 1%에 되는 그런 두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왔는데 점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두통, 이런 두통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두통들. 그 다음에 뇌수막 자극 증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두통이 생겼는데 이제 뒷머리가 좀 뻣뻣해지고요. 눈이 좀 아파오고, 그 다음에 구역질이 나고, 열이 나고, 이런 게 이제 뇌수막염이거든요.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두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납득이 되면 잘못하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냐면, 최근에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신 거예요.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드시는 거예요. 동네 병원 가서 이제 약을 드시는데, 감기 몸살 기운은 이제 좋아지는 건데, 계속해서 두통은 심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여기 뒷골 아프시면서 목이 점점 뻣뻣해지시거든요. 뻣뻣해지시면서 눈이 빠질 것 같고 구토를 하고,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두통이 있을 때는 빨리 손을 써야 된다, 응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변화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의식이,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의식이 계속 졸려하거나 이러실 때는 빨리, 그러니까 TV 같은 데 보시면 아! 하고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두통이 생겼는데 설명이 되지 않는데 이제 맥이 떨어지시고 혈압이 확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뇌신경학적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뇌는 각각의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시 공간 영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뇌 같은 경우는 언어하는 영역 이런 건데, 대표적인 게 제일 이제 뇌신경학적 증상이 뭐냐면, 갑자기 두통이 생기면서 한쪽 팔다리가 무슨 말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힘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이쪽 좌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가 말을 못 하시든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이제 1%의 치명적인 증상이 되는 두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이제 뇌졸중인데, 이제 중풍이라고 이제 말씀을 늘 많이 하시죠. 뇌 손상과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4분의 1은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이라는 얘기고요. 그때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뇌졸중은 이제 크게 두 개가 되는데요. 허혈성 뇌졸중이 있고 출혈성 뇌졸중이라는 게 있는데, 허혈성 뇌졸중을 다른 말로 하면 뇌경색이라는 얘기고요. 대부분 뇌졸중의 7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혈성 뇌졸중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뇌출혈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뇌를 모식한 건데요. 이게 지금 뇌혈관인데, 이 혈관에 찌꺼기가 껴서 막히면서 생기는 게 이제 뇌경색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이 전체의 75%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을 어떻게 감별을 하는가인데, 이게 뇌혈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혈관이 막히든 터지든 증상은 똑같은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약간씩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통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훨씬 더 심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저하도 뇌출혈에서 조금 더 심하다. 그 다음에 뭐 국소신경학적 장애 이런 거는 이제 비슷하게 생길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건데, 뇌출혈 중에 조금 더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혈관들이 지주막에 있는 혈관들이 터진 건데요. 이런 거는 두통이 중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경계, 중추신경계에서 응급을 요하는 질환 중에 중풍, 뇌졸중이라는 게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치료는 그냥 빼려고 그랬지만, 출혈성 출혈은 대부분 혈관에 꽈리 같은 게 이렇게 생겨서 터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클립이라는 걸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허혈성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뚫어준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료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 모친님이나 부친님들께서는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빨리 손을 써야겠다,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응급처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건데, 시간은 금이다 라는 거고요. 빨리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바로 119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이 어떤 게 뇌졸중이냐, 증상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게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뭐 본인이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얼굴이 뭐 돌아간다든지, 말씀이 어눌한다든지, 그 다음에 헛소리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식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게, 이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한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힘이 빠지거나 뭐 감각이 이상해진다. 예를 들면 저림 증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한쪽 편이 얼얼한 증상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발음이 부정해지거나 걸음 걸을 때 휘청휘청 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시력 변화라고 그러는데 시력 변화는 이제 이거는 뒤쪽 후뇌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시각을 봤을 때 어느 한쪽 오른쪽이 안 보이다든지 왼쪽이 안 보이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증상이 생기면 뇌졸중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119 하시면 돼요. 그러시는 게 제일 빠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움증도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 엄청나게 나와 있지만 결국 어지러움증은 딱 두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 어쨌든 뇌에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이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많습니다. 일단 어지러움증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게 많아서. 이제 어지러움증이 이렇게 막 돈다는 개념의 어지러움증이 있고요. 그냥 어지러질 한다는 개념의 어지러움증이 있고, 그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 하고 도는 이런 어지러움증. 모든 어지러움증,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모든 어지러움증이 원인이 되는 게 뇌, 귀, 빈혈, 그다음에 갑상선, 당뇨, 심장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등등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지러워서 환자가 왔을 때 검사를 다 해요. 검사를 다 해보면 실제로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는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다 했을 때 40%에서는 그냥 정상이세요. 검사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약물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응급이 되는 거는 뇌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뇌가 이상이 있어서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경우. 그러면 뇌에서 어지러움증이 어디가 담당을 하냐면 작은 골하고 연수라는 곳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뭐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러면 중추신경계에 작은 골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러면 결국 뇌출혈이거나 뇌경색이거나 이게 가장 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막혔다 풀렸다 하는 증상. 그래서 어지럽다 말았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꼭 그 병원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심혈관계 응급이라는 건데, 이제 심혈관계가 뭐냐면 심장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흉통, 이제 여기 가슴이 아프다든가, 실신,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심계양진이 뭐냐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뭐 이거 응급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모친님이나 부친님들은 결국 어떤 증상이 응급적인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치료적인 거는 모르셔도 돼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심장에 혈관 동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이제 증후군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심근경색하고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증상이 뭐냐면 그쪽에 어떤 문제냐면 대부분 혈관이 막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흉부에 불쾌감이 있다. 여기 계속 가슴이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뭐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냥 신체 어느 상부 부위에 이런 게 있고 이제 호흡이 곤란해지고 식은땀 나고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다음 아찔한 두통이 있다. 이런 이제 증상들인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결과를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이 병원 도착 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증상 발생 4시간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흉통을 보시게 되면 흉통이 있는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 부전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그냥 119 부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흉통이 있고 저혈압과 호흡 부전이 없다 그러면 뭐 이제 천천히 이제 원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면서 혈압 떨어지고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바로 119를 부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건데 위치는 흉골, 여기가 흉골이거든요. 좌측 여기 보시면 돼요. 요게 전형적인 협심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면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뻗친다고 생각하는 게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압박감, 이렇게 막 쪼인다는 느낌, 짓누른다는 느낌, 답답하다는 느낌,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 정도에서는 이제 칼로 쑤시는 듯이 아프다라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사통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뻗친다는 그런 통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좌측 어깨, 팔, 손, 간혹 이제 턱도 뭐 뻗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증상이 생기면 2분에서 뭐 20분 정도 온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제 뭐 운동에 의해 악화, 안정거침의 완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동반 증상으로 호흡곤란이 오고 발한, 오심부터가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요거 식도질환하고 되게 감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감별을 솔직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 이거는 왜냐면 병원에서 감별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건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식도질환 같은 경우는 누우면 증세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이게 GERD라는 게 뭐냐면요. 위산이 이쪽으로 식도로 역류되는 거거든요. 역류돼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건데 딱 여기 아파요. 딱 여기가 아프고 타는 듯이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타는 듯이.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생활할 때 모르는데 누워서 주무시려고 할 때 이렇게 위산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아파서 중간중간에 깨질 거예요. 주무시다가. 그건 제가 겪어봐서 이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지만 타는 듯한 통증하고 누우면 증세가 악화된다. 요거가 이제 감별이 되지만 어쨌든 이게 가슴이 아프고 뻗치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 그냥 병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신인데요. 실신이 이제 뭐냐면 정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신이란 일시적인 의식 소실과 함께 자세를 잡지 못한다. 이제 휘청거린다는 얘기고요. 아무런 처치 없이 저절로 회복이 되고 수초, 수분간의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 소실 전의 상태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자율신경계 실신, 체위성 저혈압 실신, 그 다음에 정신적 원인, 뭐 약물 이런 게 있는데요. 제일 많은 거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모침이나 부치님들이 쓰러져서 왔다고 그래요. 왜냐면 실신하고 본래 경련하고 감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혈압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혈압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혈압약을 너무 세게 드신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다가 이제 딱 일어나게 되면 혈압이 기립성 저혈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휙 하고 돌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혈압약을 안 드셔도 되는 분들도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그냥 주셔가지고. 근데 혈압약 잘 드셔야 됩니다. 혈압약 잘 드셔야 되는데 제일 여기서 체위성 저혈압이라는 게 이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이게 온 몸에 이렇게 피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혈압약을 먹으니까 펌핑 역할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앉았다 일어나면 내 키만큼은 이게 우리 물 이렇게 펌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약하니까 뇌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핑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러는 건데 그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의식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쓰러진다 그러면 병원 오시면 다 감별은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계항진 보겠습니다. 심계항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해서 오시는 분들 제일 많은 건 사실은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심인성 정신과 질환은 아닌데 정신과 질환까지는 아니고요. 불안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겨서 벌렁벌렁하는 에서 오신 분들 제일 많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심장 문제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응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맥, 이 부정맥 뭐 있으신 분들 다들 이거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당뇨 너무 약 세게 먹어가지고 저혈당 빠져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열나면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 중독증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하시겠죠. 강심제 이런 거 드실 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황장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과호흡증후군 같은 경우, 정신과 질환 있는 경우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심경증이라는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경우에 심장 문제인 경우가 이어져서 더 큰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연 심장사인데요. 여기는 연세가 이제 35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이 다 35세 이상인데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 아까 말씀드린 뭐 협심증이든 심근경색이든 이런 건데요. 이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위험군 선별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운동 중 혹은 후에 실신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동료들보다 운동 중에 쉽게 지치는지, 그 다음에 혈압이 있는지, 뭐 심경증 과거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지, 심장에 가족력이 있는지, 50세 이전에, 그 다음에 투약,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더 중요한 건데요. 돌연사의 사전 증세, 호흡곤란과 맥박이 빨라진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슴에 압박감과 통증이 온다. 그리고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옮겼을 때 운동 중에 눈이 아픈 경우, 치통, 구토, 위통, 식욕부진 등 경우고, 추운 느낌과 진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 현기증이 자주 난다. 이게 사전 증세이고요. 그러면 예방수칙은 뭐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끊어라.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피하라. 이거 중요한데요. 서서히 살을 빼라. 왜냐면 급격히 몸의 변화가 오면 심장에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치료를 해라. 이게 이제 돌연사 예방수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추신경계 때문에 생기는 응급, 그 다음에 심혈관계 때문에 생기는 응급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호흡기계 응급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숨 차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천식 이렇게 보겠습니다. 호흡곤란이 이제 오게 되는데 급성이라는 갑자기 이제 숨차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호흡곤란이 오시면 동반되는 게 플러스가 기침이 동반되면 천식이나 폐렴을 의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하게 여기 목이 아픈 거, 인후통이 생기면 후두개염을 의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흉막성 흉통이면 심낭염, 기흉, 폐색전승, 뭐 폐렴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급성 호흡곤란이 오시면 이게 있으시면 그냥 병원 가시는 게 제일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이란 얘기는 빨리 손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다 그러면 병원 가시면 요건 다 감별을 해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천식, 이제 급성 천식, 제 남동생이 이것 때문에 고생 예전에 많이 했는데 어쨌든 천식 급성 발작의 분류인데요. 보시면 뭐 경도, 중등도, 중증, 치명적 이렇게 나눕니다. 급성 환자, 그러니까 천식이 갑자기 이제 발작을 하는 경우에 호흡곤란이 안정시에도 오고 중증일 때 편한 자세인데 앉아도 불편하고 의식 상태가 졸거나 수면이 되고 맥박수가 120 이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식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하면서 호흡이 곤란이 생기면 바로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응급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배 아픈 거, 갑자기 복통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이제 갑자기 배가 아플 때 우상복부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일 흔한 게 이제 간이나 담도 질환이 있는 겁니다. 췌장염, 간, 담도, 췌장염 이렇게.
위치가 그 위치예요. 그 다음에 좌상복부가 아픈 경우는 위염이나 뭐 급성 신경경색 뭐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복부 같은 경우는 이게 충수돌기염이 그겁니다. 뭐죠? 맹장염. 예, 맹장염이 충수돌기염입니다. 그 다음에 요로결석도 있을 수 있고요. 자궁의 이미진하고 생리통. 요 자궁의 이미진하고 여성부 같은 경우 난수염전하고 이 충수돌기염하고 감별이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요 우하복부는 이게 가장 흔하다. 그 다음에 좌하복부 같은 경우는 요로결석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비특이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일 때도 급성 복통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대동맥류 파열인 경우도 급성 복통으로 올 수 있고요. 장관맥 경색일 때도 급성 복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개 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럴 수도 이런 병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병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라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피 섞여 나오는 뭐 이런 거. 식도, 위, 십이장 내 출혈로 인한 구토를 토요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뭐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혈이 심하게 되면 샥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 혈액 응고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구토를 잘못하시다가 흡인이 되면 폐렴 생기시고 저산소증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출혈량이나 토혈의 색깔이 상관없이 빨리 응급실로 가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토하는데 피 색깔 볼 필요 없으시고요. 양이 뭐 적다, 많다, 적다를 보는 게 아니라 피를 토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거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당뇨 환자의 응급, 왜냐면 당뇨가 앓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응급이라는 게 크게 뭐 저혈당, 이거 뭐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저혈당만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어떤 증상이 생기면 응급실로 가야겠구나 이런 것만 알면 되십니다. 저혈당이라는 거는 당 수치가 60 미만인 거를 저혈당이라고 하고요. 임상 증상과 징후라고 그랬는데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당뇨약을 드시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나 저혈당 증상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창백하고 축축한 피부, 바람, 식은땀이 많이 나고 맥이 좀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손도 떨리고 어지럽고 두통 생기고 의식이 약간 실신 경련 이렇게 생기고 의식도 약간 혼수 상태도 갈 수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저혈당의 증상. 이럴 때 뭐 하라고 그러시죠? 초콜릿 드시라는 사탕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 얘기인데요. 아까 뭐 이 두 가지 이상한 어려운 이름이지만 이것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뇨 환자의 합병증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빨라지거나 그 다음에 탈수 증상이 있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움푹 이게 탈수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속이 니글니글거리거나 토를 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 다음에 호흡하는데 이제 아세톤 냄새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장애가 생기는 경우 이게 끝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찾다가 이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요거를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